신곡동 2편한 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74 타입. 저점 대비 1억 4,700만원이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신곡동 대우 134 타입은 최고가 대비 41% 폭락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위정부 안에서 대체 무엇이 이 두 아파트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오늘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원칙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소액 투자자들이 마주한 치명적인 함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5년 현재 위정부시 부동산 시장은 상위 시장인 경기도의 전반적인 흐름과 뚜렷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의 연평균 실거래가가 약 31% 상승하는 동안 위정부시는 약 4.6% 상승에 그쳤습니다. 최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위정부시의 월평균 실거래가는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위정부 시장이 단기적인 부진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간 다른 흐름을 보여왔음을 시사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지리적 제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위정부시는 수도권 북부의 안보 거점으로서 군사도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핵심 요지가 군사 목적으로 동결되면서 자족 경제 기반이 취약해졌고 이는 구조적인 가격 할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위정부 시장의 역설과 잠재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위정부시는 과거의 제약 요인이었던 미군 반환 공여지들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대대적인 도시 변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하위 시장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1호선 위정부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및 역세권 중심축이며 둘째는 민락지구와 고산지구를 포함하는 동부 신흥 주거 벨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정부라는 하나의 시장은 없습니다. 구도심의 운명은 위정부 역세권 복합개발 UBC 같은 국지적 재개발의 실행력에 반면 동부 신흥 주거 벨트의 가치는 GTX 신화 7호선 연장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교통망 사업 이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심과 동부 신흥 주거 벨트로 나뉜 시장의 양극화가 실제 아파트 가격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위정부 시장의 상승 동력은 재개발 잠재력이 집중된 구도심과 신규 인프라 및 삶의 질을 갖춘 동부 신흥 주거 벨트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대표 주자는 구도심의 왕이라 불릴 만한 위정부동 위정부역 센트럴 자이애니브 캐슬 59 타입입니다. 준공 3년차 2473세대의 2초대형 신축단지는 2025년 10월 2층 매물이 5억 1600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11월 23층 매물이 6억 500만원에 거래되며 저점 대비 약 9천만원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최근 1년간 91건 이상 거래되었고 거래량 또한 40% 증가하며 시장의 압도적인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이 단지는 앞서 진단한 구도심 및 역세권 중심축이 가진 잠재력의 상징입니다. 2473세대 신축의 현재 가치가 UBC라는 미래 가치와 결합되자 시장의 불확실성을 뚫고 압도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며 가장 강력한 회복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확정된 가치의 힘은 동부 신흥 주거 벨트에서도 동일하게 증명됩니다. 동부를 대표하는 민락동 밀라겔레트 59 타입은 저점 대비 5,800만원 반등했습니다. 또한 신곡동 2편한 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74 타입 역시 저점 대비 1억 4,700만원의 강력한 상승으로 이 법칙을 뒷받침합니다. 이들은 GTX-C라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이미 완성된 신규 인프라와 삶의 질이라는 탄탄한 현재 가치가 시장을 방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반면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폭이 크거나 거래량 감소 등 우려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장의 가장 큰 기대 동력이었던 GTX-C 노선이 사업비 증액 갈등으로 사실상 무기한 지연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강남까지 30분이라는 핵심 기대감이 보류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은 시장의 구매력 자체를 억제하는 시스템적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GTX CG연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호원동 IPARK 74 타입입니다. 2003년 준공된 이 단지는 2021년 8월 17층 매물이 5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거래인 2025년 5월 2층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머무르며 최고가 대비 22% 하락한 수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운명은 앞서 진단한 광역교통망 위존성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년이 넘은 구축단지로서 자체적인 재개발 모멘텀은 없는 상황에서 오직 GTX-C라는 미래의 약속 하나에 가격이 의존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기한 지연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가격 방어력을 상실하고 회복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위존형 단지의 취약성은 대형 평수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신곡동 대우 134 타입은 최고가 대비 무려 41% 하락했습니다. 이는 유동성과 구매력 위축이라는 시스템적 역풍 속에서 미래 호재에만 기댄 자산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석했듯이 위정부역 센트럴 자이앤이브 캐슬 같은 핵심 신축은 이미 6억 원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지들은 수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적은 자본으로 위정부 시장에 진입할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전세가율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함정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정부가 규제지역이 아니니 갭투자가 자유롭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정책 현실을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시행된 627 대책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전역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정부 역시 수도권이므로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는 정책적으로 원천 봉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곡동 성원 259 타입 같은 단지를 기회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998년 준공된 이 단지의 1년 평균 전세가율은 약 91.5%에 달합니다. 과거라면 1,700만 원대의 실투자금으로 접근 가능한 레버리지 기회로 해석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627 대책의 6개월 전입 의무 조항으로 인해 1,700만 원의 갭을 메우기 위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 단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1억 7천만 원이 넘는 매매가 전액을 오직 현금으로만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리스크는 역전세 위험과 중첩됩니다. 만약 2년 뒤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단 10%만 하락받는다고 가정해도 전액 현금으로 진입한 투자자는 현재 거론되는 실투금 규모와 거의 동일한 역전세 리스크까지 이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기회가 아닌 초고위험 현금 투자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 단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위정부동 위정부 디베뉴스타 14 타입은 전세가율이 약 89.8%에 달합니다. 위정부역 코아루 퍼스트원 17 타입 역시 약 88% 수준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지들은 소액 접근이 가능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정책적 족쇄, 즉 627 대책으로 인해 대출 레버리지가 완전히 차단된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많은 환경에서 위정부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착공식 말고 굴착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GTX-C 노선은 성대한 착공식 이후 1년 반 이상 실질적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가치 상승은 뉴스가 아닌 실제 사업비 분쟁이 타결되고 공사가 재개되는 현실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늘의 수익률이 아닌 미래의 상한가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비롯한 반환 미군기지 개발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3에서 5년 내의 단기 수익 모델로 접근해선 안 되며 도시의 장기적인 하방을 지지하는 일종의 장기 콜옵션으로만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책의 틈새가 아닌 족쇄를 보라는 것입니다. 위정부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틈새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석했듯이 수도권이라는 더 넓은 족쇄, 즉 627 대책의 6개월 전입 의무가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과거와 같은 레버리지 급등장이 아닌 펀더멘털에 기반한 완만한 상승을 가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 두 아파트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증명한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현재의 가치만이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핵심 열쇠라는 강력한 시장의 법칙입니다. 시장은 모두에게 같은 파도를 보내지만 그 위에서 서핑을 할지 휩쓸릴지는 각자가 가진 원칙이 결정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맹목적인 희망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한 현명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분석의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블로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데이터의 힘을 경험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법칙이 서울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 지역, 노원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런데 이곳에는 위정부의 족쇄를 넘어 시장의 모든 판을 재설계하는 627 대책과 11.5 대책이라는 이중의 정책 필터가 등장했습니다. 이 거대한 필터는 시장을 단순히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어떤 곳은 이주비의 함정으로, 다른 곳은 거래가 동결된 유동성의 감옥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했던 학군지마저 전세 수요의 균열이라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시장의 법칙이 이중의 정책 필터라는 새로운 도전을 만나 이토록 명확하게 진화하는 순간 한 발 앞선 분석을 놓치는 것은 당신을 시장의 흐름에서 영원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밝혀질 이 거대한 분기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